그러니까 평상시에 먹는 식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새로운 식습관을 한번에 바꾸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민아 씨가 대답해봐. 나는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이런 것부터 했다. 아니 뭐 안 먹고 있다면서 가공식품이나 뭐 편의점 음식 같은 거 덜 먹고 있다면서. 어? 뭐 어떻게 노력했다 이런 건 아니고 음. 그냥 편의점 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식습관을 바꾸고 싶어? 어떤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야채, 채소 이런 거 어.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야채, 채소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했어?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있으면 먹는데 따로 즐겨 먹진 않는다고? 그럼 야채, 채소를 왜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건강을 건강을 위해서? 음. 자, 제가 책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 뭔가를 이루려고 했을 때 이루지 못하면 좌절감이나 자존감이 더 낮아지니까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책에서는 그 미국의 특수부대의 사령관, 5스타까지 올라간 위대한 장군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평범한 우리나라의 지은이 작가도 뭘 하라 그래? 작은 것부터 하는데 작은 게 뭐야? 아침에 예를 들어 반복의 힘이야. 어? 우리가 단순하게 하고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처음에 이 유튜브를 찍을 때 선생님한테 한 말이랑 선생님한테 질문을 던지고 제가 다시 반복해서 10번, 20번째 한 말이랑 저는 다르게 느끼거든요. 단순하게 살고 반복할수록 점점 더 그 창끝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꾸라고 해. 이물부터 개라. 예를 들면 내가 야채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처럼 방금 케일 칼로 잘라가지고 하나. 저것도 저도 먹기 싫어. 왜? 살만해진 거야. 예전에는 막 소처럼 맨날 뜯어먹고 이랬는데 어 그래서 이걸 다 시들어가지고 맛도 덜한데 아니다. 다시 초심을 찾아야 된다. 하루에 하나씩만 먹자 해가지고 시들어가지고 맛도 없고 싱싱하지도 않는데 그 칼로 잘라가지고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냐? 도저히 그냥은 못 먹겠어서 포도와 같이 먹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작은 거를 반복해서 성취했을 때 내 자신의 확신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그 자신감이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해낼 수가 있고 해내면 어떻게 돼?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기대를 한다고 응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더 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작은 것이라도 반복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 저는 오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걷긴 했지만 한 7km 1시간 반 동안 걷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어깨도 아프고 좀 쉬고 싶고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키즈카페 3군데 돌아다니라고 육아했으니까 좀 오늘은 나한테 관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가서 운동을 하고 왔거든. 그렇게 작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완전히 판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제가 변한 거는 작은 걸 하나 바꿔서 그런 게 아니야. 어, 암에 걸려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는 살기 싫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돈에 휘둘려가지고, 출근하기 싫고, 일어나고, 환자 눈치 보고, 발냄새 맡아가면서 침 맞는 거 싫고, 어, 선물도 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매너 좋은 환자들도 있지만, 아프니까, 또 나이가 들면 짜증이 많아진다 그랬잖아. 불평, 불만만 많고, 우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너무 싫더라고.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 선생님들도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결혼은 선택의 문제니까 하든 안 하든, 뭐,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하게 되면 아이한테 최소한 12살, 10살까지는 무한한 사랑을 줘야 돼. 그게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고.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는 선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를 다 욕해도 나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편안하구나 라고 느끼게 해줬던 그 기간이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지영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불기기도 좋고, 저처럼 하루에 하나 케일 먹기, 하루에 하나 과일 먹기, 저도 오늘도 레몬 2개, 토마토 하나, 그리고 오렌지 하나 이렇게 먹고 왔거든. 밥 안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야채 채소가 먹기 싫으면 과일부터 시작해. 과일을 잘 먹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몸이 좋아진 게 느껴져. 그러면 채소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가게 돼 있어. 저도 제일 처음에는 과일 먹을 때, 과일 먹기 싫다. 레몬 너무 시다. 레몬만 먹다가, 이제는, 이게 습관이 되니까 어때? 분야가 커지는 거야. 블루베리도 사서 먹어보고, 오렌지도 사서 먹어보고, 라임도 사서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작은 거를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꼭 이불 계기가 아니어도 돼. 그리고 그것과는 별도로 그냥 완전히 판을 뒤바꿀 필요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영 씨가 저녁을 아예 안 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국수가 됐든 떡볶이가 됐든 그걸 완전히 끊는다든가. 제가 수술하고 2월 8일부터 달리기를 한다고 했잖아. 처음부터 혼자서 1km 걷고, 2km 걷고, 5km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나서 완벽해지면, 내 몸 상태가 안정이 되면,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그래, 3개월 동안은 운동 절대 하지 말라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가벼운 걷기 외에는 모든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래. 제가 근데 1월 15일 날 퇴원하고 2주 만에 10km 달리기를 뛰러 갔다니까. 복대를 차고 배가 당기는데, 이거 터지는 거 아니냐 막 생각하면서. 그 선생님이 제 사진 찍어도 줬지. 제가 상탈하고 나서 체성 검사하고 나서 여기 흉터 있는 거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인스타에 뜨던데, 제가 안 찍었으니까 지영 씨랑 유나 씨가 찍어줬겠지. 근데 그때도, 지금도 그래, 8월 2일 날도 저 일요일 날 실내 달리기 뛰러 갔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몇 킬로를 뛰어? 10킬로를 계속 뛴다고. 그리고 실내 달리기 태어나서 처음 뛰어봤거든. 엄청 더울 때잖아. 8월 2일이 일요일 아침 7시 30분이니까. 근데 그걸 한번 뛰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하이록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크로스핏이랑 달리기랑 하나 더 있는데 세 가지가 결합돼. 감히. 처음부터 난 하이록스를 해야겠다, 러닝부터 시작해야지가 아니라고. 모든 위대한 사람이나 위대한 운동선수나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래서 작은 것부터 계속 반복하는 게 좋고, 저는 무조건 하나를 파격적으로 바꿔라. 저 그래서 8월 30일부터 무조건 하프만 등록했어. 10월 3, 4, 5일이 있어.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 토요일날 쉬고, 10월 4일은 일요일이고, 10월 5일도 대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3일 연속 하프 대회를 신청을 했어. 원장님은 10km 많이 뛰었으니까 하프도 잘 달릴 수 있겠네요. 8월 2일 날 실내 달리기 대회 나갔는데 기록이 제일 나빠. 왜 나쁠까? 실내니까 더 기록이 좋아야지. 어필도 없고. 그렇지. 7월달에 대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훈련과 반복밖에 좋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 다시 8월 말 9월부터 10km부터 시작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밀어붙이는 거라고. 하프 계속 뛰다가, 그럼 내년 3월, 4월 달리기 시즌, 봄, 가을이 마라톤 시즌이니까, 그럼 3월, 4월이 되면 저는 뭘 신청할까? 무조건 풀코스만 신청할 거예요. 이렇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자기를.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안 모여들어도 상관없어. 좀 어려운 말하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명상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꼭 읽어봐. 주변의 기대에 응원에 환대해주는 사람들의 기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노예라고. 어? 남들이 막 손가락질해도 너 왕따 아니야? 너 왜 혼자 다녀? 해도 혼자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돼. 아, 혼자 다니까 진짜 멋있다. 가서 혼자 밥도 먹고 두렵지 않아? 불안하지 않아? 진짜 멋있네? 라는 말을 들어도 들뜨지 말아야 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식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나요? 저는 암에 걸리고 나서 내가 왜 암에 걸렸나를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서적으로 너무 외롭고 뭔가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이는 좋아하지. 아빠가 아이처럼 구니까. 근데 와이프는 근데 여자잖아. 남편이 남자친구가 아들처럼 굴어. 애기처럼 굴어. 유약해. 항상 나하고 연결되고 싶어 해. 항상 나를 찾아. 맨날 징징대기만 해. 뭔가 나무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그런 사람들 있고 싶겠냐고. 나도 사는 게 힘든데. 그런 걸 보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3기, 1기 이기면 수술하고 나서 예후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재발한다고 하는데, 수술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간 문맥의 전이가 됐구나.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이런저런 지식들을 흡수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절실하게 지키는 것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지영씨 아토피 금방 낫고, 제 지금 이게 지금 72kg에서 75kg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제가 개원했을 때도 75kg, 80kg였어. 2013년에 했으니까 34살 때 개원했을 때도. 지금 제가 20대 몸무게라니까? 19살 때 57kg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것도 처음에 수술하고 나서 퇴원했을 때는 85kg인가? 86kg였어. 근데 맨날 채소 과일 먹고 많이 움직이고 루틴을 지키고 하니까 체중이 감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영 씨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작은 것부터 해라. 하루에 레몬 하나씩 먹기. 안녕하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레몬 하나씩 먹기, 사과 하나씩 먹기, 뭐라도 좋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확 바꿔야 돼. 그리고 계속 밀어붙여야 돼. 실패해도 돼. 알았지?